이제 19번째 출제 테마, 주택정책입니다. A급이죠. 그래서 정책론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외적으로는 당연히 수요 공급하고 연계될 것이고요. 내적으로는 첫 번째 우리 정책인 가격 규제 정책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 분양주택은 분양가 규제 정책, 임대주택은 임대료 규제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규제 정책의 파급 효과에 해당 여부를 우리 수험생들이 구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음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이걸 갖다 뒤바꿨을 때 틀린 보기인지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가격 규제 정책의 파급 효과의 가장 기본적인 뭡니까? 바로 초과 수요죠. 초과 수요. 따라서 그에 따른 초과 수요량도 계산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요 함수에서 공급 함수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QD-QS로 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하면 이제 초과 수요량 계산 문제로 출제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가격 규제 정책에 의해서 임대료 보조 정책입니다. 임대료 보조 정책. 여기도 당연히 파급 효과죠. 그런데 단기하고 장기의 파급 효과를 과연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택 정책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기, 장기로 또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결국은 뭐예요? 정책이라는 거, 부동산 정책을 했을 때 파급 효과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과연 구별해낼 수 있는가?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좀 상경한 문제, 좀 생소하게 어려운 느낌을 가져간다면 관련 법 문제도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택법, 주택도시기금법령, 공공주택특별법,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런 각종 이런 법들을 들먹이는 경우가 있죠. 괘씸한 출제인이죠. 본인도 모르면서 출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하튼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관련법은 우리 토지관련법, 공공토지 비축관련 법률 할 때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 비교 용어를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두 번째, 항목이 4개 이상인 경우 그 해당 여부를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세 번째, 순서가 있다면 그 순서를 뒤바꿔냈을 때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그러면 이 두 가지의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컨대 말이죠. 우리 공공주택특별법 한번 보실까요? 자, 공공주택특별법 제3조를 한번 보세요. 자, 주어가 뭡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 특별내수도사를 뭐라고 던다? 줄여서 시도지사.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주거 종합계획 및 시도 주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는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조금 쉽게 낸다면 하여야 할 수 뒤바꾸겠죠. 포함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겠죠. 하여야 하는 것이고요. 주어를 뒤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 군수구청장을 넣으면 틀리겠죠. 그런데 2항에 보면 말입니다. 이거 공공주택 공급 관리계획 수립해야 되는 의무자는 뭡니까? 국토교통부 장관만 있죠. 주어가. 1항은 국토교통부 장관 말고 시도지사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2항에 시도지사를 끼워 넣으면 틀린 보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10년 단위 어디서 많이 봤던 거네요. 10년. 그리고 또 5년마다 환장하겠네요. 이런 것들. 그리고 밑에 보면은 포함사항이 돼 있죠. 그래서 공공주택 공급 관리계획의 포함사항이 아닌 것은 해서 낼 가능성도 있겠죠. 1호에 보면 공공주택이 지역별 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이죠. 수요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뭐예요? 공급에 관한 사항이라는 거. 이거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급만 있었죠. 수요는 없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항목 해당 여부 이런 것들 충분히 출제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30회 때는 부동산학 개론이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마저도 이제 건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정책론 마지막 테마
자, 20번째 테마는 조세 정책이죠. 자, 이 조세 정책은 B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이제 수요 공급하고 그리고 탄력성, 특히 가격 탄력성하고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내적으로는 당연히 조세 정책의 파급 효과, 세금을 조세를 인상할 때 수요가 감소될 뿐 공급도 감소되죠. 이런 것들 뭐 기본적인 거고요. 관련법,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 세법들이 있죠. 그런 것마저도 출제가 됐다는 것이에요. 조금 더 이제 어렵게 간다면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과 조세 귀착의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수요자 부담은 작아진다, 커진다, 적어진다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객관식은 결국 뭐다? 구별하는 것이다. 구별. 비교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해당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구별하는 것이다. 이거를 늘 염두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을 통해서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자, 우리 19번째 테마, 가장 중요한 테마인 주택정책이었습니다. 자, 주택정책은 우리 기출 94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94페이지. 자, 거의 뭐 빠지지 않고 나오죠. 뭐 세 문제, 두 문제 뭐 기본적으로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29회 때도 역시 출제를 했어요. 28회 때는 굉장히 낯선 두 번째 보면은 28회 두 번째는 뭐 주택 도시 기금 법령 이런 게 출제가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제 30회 때도 출제가 될 것인데 뭐가 나올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요 임대주택 정책 있죠.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주택 공급 요거 종합해가지고 그리고 이런 법들 있죠. 이런 걸 종합해서 임대주택 정책 한 문제는 반드시 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정책론 마지막 테마 조세정책 기출 한번 분석해 볼까요? 기출 98페이지입니다. 자, 조세정책도 꽤 그래도 나왔던 그런 테마죠. 12회 때부터 29회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9회 때 같은 경우는 이거 뭐 부동산학 개론 문제보다는 그렇죠. 세법 문제죠. 세법.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 지금 특히 부동산학 개론에 2차의 과목들 있죠. 2차의 과목들이 하나의 문제로 독립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시험은 1차, 2차 따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1차만 준비하시는 분들도 2차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2차를 공부하셨다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요. 전혀 공부하지 않았다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1, 2차를 목표로, 동차를 목표로 치열하게 우리가 전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세정책 제가 볼 때는 30회 때는 좀 쉴 것 같아요. 굳이 낸다면은 그렇죠. 우리 22회 때부터 28회에 냈던 것처럼 종합 문제. 조금 더 어렵게 된다면은 이런 좀 어려운 용어들 있잖아요. 이런 어려운 용어들을 넣어가지고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강론의 두 번째 나무까지 정책론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학을 한 거죠.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습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출 문제를 직접 언제 풀어볼 겁니까? 시험 닥쳐서 지금 바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 문제, 심화 문제 나눠져 있는데요. 뭐 처음에 1회 들어갔을 때는 기본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든지 기본 문제 절반을 풀어본다든지 2회 들어갈 때는 기본 문제 나머지 그리고 3회 들어갈 때는 심화 문제 이렇게 풀어도 좋겠고요. 본인의 그 시간적인 여력에 따라서 그렇게 또 나눠서 푸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